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인 9.19 평양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젯밤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한데 현 정부는 문제 해결에 역량과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공항 이전을 두고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의 인기가 높다 보니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표가 성행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한반도에 동서를 잇는 트레일 조성 사업이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판 산티아고 길로 불리는 이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활로가 될지 관심입니다. 2018년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젯밤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위태로운데도 현 정부는 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았던 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평화 가야 할 그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대북 확성기가 다시 등장하고 9.19 합의까지 효력 정지된 상황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과 관련한 이례적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남북 거부감이 큰 통일을 유보하고 평화에 대한 합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 헌법에 남기고 헌법상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통일부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냅시다. 기조연설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80년 5월의 아픔을 간직한 광주가 세계 평화의 아픈 손가락, 한반도를 위한 평화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을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관계가 경색된 시기일수록 도시와 민간은 더욱 유연하게 포용적으로 교류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내용으로 체결된 9.19 남북 합의는 북한의 합의 위반과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효력 정지 등이 논의되어 오다 결국 올해 6월 남북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늦더위를 식혀줄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장흥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세찬비가 내리는 곳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지났습니다. 장흥과 완도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모레까지 비가 추가로 많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 남해안과 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오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출근길 평소보다 일찍 나서시는 게 좋겠고요. 주위를 잘 살피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부터 임산부,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에서 9세 미만 어린이는 오늘부터 접종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시각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가 마주했습니다. 이달 초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전남도와 전남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새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남도는 광기정 광주시장의 함흥차사 발언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광주시가 당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광주시의 더 시급한 문제고 광주시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근데 마치 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것처럼 함흥차사 발언을 하면서 전남도는 그러면서 광주시가 지난 2018년 3자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무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가 공항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해 무안에 약속한 지역 개발 사업 1조 원 지원이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줘야 하고 전남이 제안한 알리백과 같은 종합적인 국가사업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광주시와 달리 전남도는 무안을 차근차근 설득해야 한다고 해 공항 이전 골든타임이 언제인지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벌써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이 내년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기를 만약에 놓쳐버려서 새만금 공항에 추월을 당해버리면서 광주시의 현장 홍보가 일방적이라는 전남도의 비판에 광주 정치권이 시민들과 함께 무안 국민을 설득해보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해변가에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비행기가 뜨는 방향이 해변가이고 거의 10km 밖에 있어서 거의 소음 자체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무안군에서 선전하는 걸 보면 그냥 계속 소음이 1분, 2분 시끄럽게 비춰져가지고. 무안군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군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무안이 빠진 데다 추후 관련 법안의 전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 외에는 큰 진전 없이 간담회가 끝난 겁니다. 무엇보다 전남도가 무안 설득을 위해서는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 광주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에서 우승하며 일찌감치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죠. 김도영 선수의 40홈런 40도루가 기대되는 만큼 남은 경기도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인기와 함께 안표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 장에 10만 원이 넘는 안표까지 나와 팬들의 원성이 크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경기표를 예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다음 주 수요일 경기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번 시즌 26차례 전좌석 매진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기아 타이거즈가 시민들의 인기를 끌면서 경기표를 구하는데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일 일반석 한 사람에 14,000원인 표가 2개에 5만 원에 나와 있고 4만 5천 원인 챔피언석은 2배 이상 비싼 10만 원에 팔겠다고 올려놨습니다. 취재진이 한 판매자에게 기아 타이거즈 마지막 광주 홈경기 중앙 테이블석 가격을 묻자 한 사람에 13만 원은 줘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2명에 8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표입니다.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보잖아요. 그 안표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이 포기하고 그냥 TV로 시청하는 편이에요. 팬들은 예매를 할 때마다 순식간에 표가 매진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 들어가기만 해도 뭐 진짜 1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되고 매크로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놓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 올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안표 신고 건수는 5년 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프로야구가 전체 신고 건수의 9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관계자는 표 구매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안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표를 판매하는 데 근절을 시키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모니터링 작업 등을 좀 노력할 거고요. 프로야구 관중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안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의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해당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백모 씨와 그의 딸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백 씨 부녀는 지난 2009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건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확정 판결 10년 뒤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결정과 함께 부녀를 석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안 씨와 함께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의 사촌 동생은 지난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여수 곳곳에서는 갑자기 물이 끊기면서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수가 하루 훌쩍 넘게 이어진 곳도 있는데요.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했지만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율초면의 한 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추석 연휴 사흘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더운 추석으로 기록될 폭염에 물까지 끊기자 고향을 찾아 먼 곳에서 온 자식들마저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는데 벌써 한 사람 가고 나면은 또 물을 또 부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샤워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여수 율촌면뿐만 아니라 펜션과 관광 리조트가 밀집해 있는 돌산읍도 추석 연휴 기간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600여 세대에서 추석 전날부터 시작된 단수가 정상화될 때까지 걸린 시간만 37시간. 하지만 여수시는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는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물이 나옵니까? 고객들한테 설명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늦은 밤 또는 새벽, 내일도 심지어는 뭐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문제는 여수에서 최근 3년 동안 추석 때마다 간헐적 단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 이번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기 여수시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펜션이 많이 생겨서 여기 지역이 단수됐다 그러면은 그 시에서 미리 이거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석 여수 관내 물 사용량은 지난 추석과 비교해 15%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례적 폭염과 관광객 증가가 물 공급을 넘어섰다고 해명했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에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물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는 계속 남겼습니다. 이들이 잠수가 됩니다라고 보내면은 이 영업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물에 땡깁니다. 여수시는 10월 이곳 배수지가 완공되면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도 어느 정도 물 부족이 예상됐던 만큼 배수시설 확충과 더불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광주 전남의 지난달 수출액이 7월보다 증가했지만 지역과 품목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8월 수출액은 52억 5,800만 불로 지난 7월에 비해 11.6%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수출액이 11.1% 감소한 반면 전남은 21.1%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와 가전, 석유 제품은 줄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예비교사로 일선 교육 현장에 투입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1:1 개별 지도를 지원하고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예비교사 70여 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보조 강사제는 참여 학교 교원의 90% 이상이 만족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한반도에 동서를 잇는 트레일 조성 사업이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311km 구간이 우선 개통될 예정인데요. 한국판 산티아고 길이라 불리는 이 사업이 소멸위기 지역의 새로운 활로가 될지 관심입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 트레일의 동쪽 끝이자 시작점인 울진 망향정. 시범 사업으로 지난 6월 왕비천을 따라 20km 구간의 둘레길이 완공돼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정되면은 뭐 배낭 짊어지고 뭐 도시락 싸가지고 집사람하고 그 하루 코스로 뭐 갔다 올 수도 있고 좋죠. 그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서 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5개 시도로 이어진 849km 구간의 숲길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의 5개 트레일 구간도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5년 말까지 숲길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5구간은 조성돼서 시범 개통 운영되어 있고 54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 중이고 아마 이번 달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전체 동서 트레일 구간의 공정률은 현재 30%로 산림청은 연말까지 311km의 숲길을 우선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서로 펼쳐진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250여 개 산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이면 총 21개 구간 약 311km를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동서 트레일을 지나는 마을이 약 250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소멸 위기의 농산촌 지역에 동서 트레일을 조성을 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산림청은 동서 트레일과 관련된 내년 사업으로 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울진과 충북 보원에 트레일 거점 센터를 만들고 답사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수소는 청정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는데요.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옛 탄광 지역 에센 마을. 이른 아침 수소 청소차가 주택가를 누비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기존 청소차는 한 달에 경유 800리터를 연료로 쓰며 매연을 뿜었지만 이 차는 한 달에 100kg의 수소를 소비하고 탄소는 전혀 없이 물만 배출합니다.
Wir wissen, dass die Rohstoffe endlich sind und dass Diesel nicht die Zukunft sein wird. Deswegen schauen wir natürlich nach vorne blickend, welche Technik wird sich durchsetzen und könnte Wasserstoff diese Technik sein. 이 같은 청소차와 화물차들이 찾아오는 수소 충전소. 청정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80%가량은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소 생산량 대비 10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공급하는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 수소입니다. 비결은 탄소에서 자유로운 재생에너지입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수소 관련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는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해 재생에너지의 단점도 보완해줍니다. 전력 소비가 적을 때도 끊임없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로 저장해두고 반대로 기상 상황이 나빠 재생에너지 생산이 어려울 때 대신 활용하는 겁니다. werden wir auch Strom speichern können zu einem gewissen Teil. Und das wird uns auch Rückendeckung geben mit sogenannten Wasserstoffkraftwerken, um mal Dunkelflaute zu überbrücken. 유럽연합은 대량 생산과 기술 혁신을 통해 올해 100만 톤인 그린 수소 생산량을 2030년까지 6년 안에 10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요즘 음료 시장에서 당과 칼로리를 낮춘 제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든 제로 슈거 막걸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입니다. 명절 휴일, 고향 친구와 함께하는 술자리, 음식과 함께 주문한 막걸리가 나옵니다. 음료수처럼 보이지만 당을 없애고 칼로리를 절반 이상 낮춘 제로 슈거 막걸리입니다. 제가 평소에 막걸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당이 제로고 칼로리도 2분의 1까지 줄였다고 해서 너무 걱정 없고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제로 슈거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쌀에 있는 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만든 계량 누룩 덕분에 발효 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되고 칼로리도 보통 막걸리의 절반 수준인 100g당 23.6칼로리로 낮췄습니다. 이런 개발 노력과 가볍게 술을 즐기고자 하는 젊은 층의 수요가 합쳐지면서 국내 전통주 시장은 2018년 456억 원에서 2022년 1629억 원 규모로 4년 동안 약 4배나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맛과 색다른 경험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나 여성층들이 증가를 하면서 풍미가 좋고 도수가 낮은 저도수의 전통주의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제로 음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다른 식품업계처럼 막걸리 제조업체들도 대체제 찾기에 나섰는데 제로 슈거 막걸리가 개발되면서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제로 슈거 막걸리가 전통주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때늦은 더위를 식혀줄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장흥에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세찬비가 내리는 곳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도 함께 동반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이미 많은 비가 지났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 무렵까지 장흥에는 100mm, 완도읍에도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모레까지 추가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 남해안과 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에 그치겠고요. 해남과 강진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7도로 정말 더웠던 어제보다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내일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3m에서 4m 안팎으로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 26도 안팎까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